식품이나 식기 용기 등을 수입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수입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수입 전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하고 식약처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통관 과정에서는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을 첨부해서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물품이 국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해외 제조업소 등록이나 영업 등록 등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오랜 기간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부패 변질의 위험이 있고 보세창고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 절차는 수입 전에 미리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시 식품 검사와 관련된 100kg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품 수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초 수입할 때 100kg 이상으로 수입하는 게 좋을까요? 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는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다가 100kg을 넘으면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에서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말합니다. 즉,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식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규정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뿐만 아니라 기구, 용기, 포장 등과 같이 사람의 입에 접촉하거나 음식물과 접촉하는 것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들을 모두 식품 등이라 하겠습니다. 식품 등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합격해야만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그래서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수입식품 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항상 검사기관의 직원이 샘플을 채취해 가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종류의 검사를 정밀검사라고 하는데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에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가 있고 각각의 검사 방법 및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을 수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입부터는 정밀검사 실적이 인정되어서 서류검사만 받고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검사 실적 인정과 관련해서 100kg 이상으로 수입해야 좋은지 여부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관련 규정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수입량이 100kg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수입, 여기서는 편의상 후속 수입이라 하겠습니다. 후속 수입이 정밀검사 대상인지 서류검사 대상인지는 정밀검사 합격을 받은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지 100kg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수입량이 100kg 이상이고 이에 대해 정밀검사 합격을 받고 통과한 경우에는 후속 수입량이 100kg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속 수입은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후속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만 정밀검사 없이 서류검사 대상이며 후속 수입량이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정밀검사를 지방식약청에서 받는다면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밀검사에 따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최초 수입, 후속 수입은 모두 수입 물품이 동일한 물품, 즉 동일사 동일물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머그컵을 수입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이번에는 텀블러를 수입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물품으로서 최초 수입에 해당되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동일사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수입할 때 100kg 이상 수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본인이 판단하기에 검사 결과 합격할 것이 확실하다면 정밀검사를 2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100kg 이상 수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온다면 해당 물품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소량으로 수입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 이후 수입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품 검사 과정에서는 이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외국에서는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 검사 과정에서는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위에 정리한 내용을 관련 규정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입식품 등의 검사에는 4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검사가 있습니다. 서류검사란 제출된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수입식품 등이 그 대상입니다. 꽤 많죠? 보시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별도의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되는 식품 등은 서류 검사만으로 통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7번째 항목, 즉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이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정밀검사를 받고 식품 등을 수입한 후에 동일한 것, 즉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밀검사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합니다. 즉, 식품 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현장검사를 하고 나서 샘플을 관련 기관으로 가져와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짧게는 4에서 7일, 길게는 10일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최초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정밀검사에 대비해서 기간을 넉넉히 여유를 두고 수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현장검사가 있는데요.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 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작위 표본 검사가 있습니다. 무작위 표본 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 추출 계획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 검사 및 현장 검사를 포함합니다. 원래 정밀검사를 받고 합격한 경우 동일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는 5년 동안 서류 검사만으로 통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작위 표본 검사에 걸려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 방법 두 번째 항목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제 7번째 항목에서는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별표 10 제4호에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위 조항에 따라 별표 10을 보겠습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입식품 등의 구분 기준에서는 식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서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은 제조국, 해외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아야 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봅니다. 농산물, 임산물은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수산물은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해외 제조업소,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은 제조국, 해외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 건강기능식품은 제조국, 해외 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 비율, 축산물 중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 작업장,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 작업장, 제품명, 가공 방법 및 원재료명이 동일해야 동일사, 동일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수입되어야지 5년이 경과하면 위 조건이 일치하더라도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물품에 따라 동일사, 동일 물품의 기준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경우, 즉 식기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국, 제조업소뿐만 아니라 재질과 색상도 같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질과 색상이란 음식과 사람의 입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과 색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받고 수입한 물품과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에 해당하면 서류 검사만 받고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100kg 규정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보면은 3호, 감호,
네 번째 항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 등이라도 그 수입 신고한 수입식품 등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밀검사를 받아서 통관한 이전 수입량이 수입 최소량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에 수입 최소량 이상으로 수입한다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식약처 고시인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과목 4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란 신고 중량으로 100kg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을 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들 규정 때문에 100kg 미만 수입해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100kg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입자가 최초에 90kg을 수입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수입이므로 수입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두 번째에는 95kg을 수입한다고 하면 이는 수입 최소량 100kg 미만이므로 이전에 정밀검사 실적이 인정되어서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300kg을 수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 최소량 100kg 이상이므로 최초의 90kg에 대해서 받았던 정밀검사 실적이 인정되지 못하고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100kg 이상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수입량에 상관없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물품들은 모두 동일사 동일무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규정, 이제는 정리가 되셨나요? 최초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그리고 정밀검사에 합격한 최초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후속 수입량이 100kg 미만이면 서류검사, 100kg 이상이면 다시 정밀검사 대상이라는 것,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겠죠. 감사합니다.